코로나가 우르르르르 번지니 사람마다 멀어지고 마음마다 힘들어지는구나. 허나 우리 같이 한바탕 놀면서 이겨내봅시다. 우리 이렇게 신나게 어울리고 나면 몹쓸 것들 싹 물러가지 않겠소. 이리 오시오. 우리 함께 신명나게 어울려봅시다. 가고파 온라인 실버 대잔치 허이! 전국에 계신 실버대학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저희 온라인 실버대학 TV를 사랑하시고 애청하시는 경남과 창원 마산에 사시는 실버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온라인 실버대학 TV 사회를 맡은 김진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염원이 다 있죠. 100세 이상 오래 사신 분들을 관리하고 또 체크하는 장수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수 비결 5가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첫 번째는 부지런하라입니다. 집안에서 이것저것 부지런하게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머리카락도 훔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보면 참 건강하죠. 가만히 있으면 근력이 떨어져서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표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프고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시키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표현을 하고 또 옆에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고 그러네요. 세 번째는 적응하라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그죠?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새로이 들려오는 소식들. 그런데 아이고 난 모르겠다 하고 귀를 닫고 지내는 것보다는 저 뉴스 무슨 소리야 하면서 세상이 변화하는 그런 소리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의 건강에 정말 좋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적절함을 유지하라. 아이고 맛있다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과식을 하게 되면 정말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럽니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될 때 오래 사는 비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끝으로 어울려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울려라. 예, 어울려라.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그죠? 실버대학에 나오신다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실버대학 TV만 시청하지만 그죠? 오프라인 할 때나 또 아니면 찾아가는 실버대학 때 5명 이하씩이죠. 3, 3, 5는 안 되겠네요. 5명 이하니까 3명씩 2명씩 모여서 실버대학 TV를 듣고 2부 시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소속감도 느끼고 그죠? 또 삶의 의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실버대학을 사랑하시고 늘상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전국에 계신 그리고 우리 경남에 사시는 모든 실버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파이팅을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자, 오늘 4월 마지막 주 이제 며칠 후면 그죠? 5월달이 됩니다. 어린이날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이 돌아오죠.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마산 실버대학 교가입니다. 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처음 만나서 살아
잘 보셨습니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미더덕 현장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마산은 예로부터 구경 5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죠. 구경 9가지의 볼거리와 5미 5가지의 만나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따라합시다. 미더덕. 네, 미더덕. 멍게도 참 맛있잖아요. 근데 이 미더덕도요, 칼로 벗겨낼 때 잘못 벗겨내면 푹 하고 터져버려요. 아까운 미더덕. 근데 이 미더덕을 잘 까서 먹어보면요, 이 멍게의 사촌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바다의 신선한 바다 냄새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이 미더덕. 그 미더덕 현장으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잘 보셨나요? 예, 미더덕 한 봉지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산에 아시는 곳이 있으면 전화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택배가 된다니까 지금까지 계속 미더덕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문하셔가지고 마산실버대학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뭐 2봉 박스 안에 넣어서 배송해 주세요. 그러면 전국 어딘지 배송된다 하니까 마음껏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버대학의 꽃은 아니지만 꽃잎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죠. 세계 최고의 건강 댄스 강사 신은혜 선생님. 자, 그럼 이제 신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건강 댄스 교실로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백발은 있어도 노인은 없다. 마음만은 청춘이죠. 이번 첫 번째 곡은 낭낭 18세예요. 우리가 낭낭 18세, 마음은 18세입니다.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돌리고 반대로.
어깨 돌리시고요. 반대로. 발장을 끼고 돌리시고. 돌풀이 차며 누구를 기다리나 총각이 십세 송아지 매는 뒷산 넘어서 서쪽 네. 세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서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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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울기만 하면 풍년이 온댔어요. 풍년이 와요. 어머님 아버님 신나게 흔드세요.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당신이 최고랍니다. 남자는요. 손바닥 세게요. 너무나도 바랍니다. 당신이 없으면 손뼉 세게요.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손뼉 세게요. 쑥스러워 말 못합니다. 손등. 잘나고 못나고 반대. 꼬악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첫 번째도 당신,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랍니다. 최고. 주먹 박수. 여자는요. 손뼉 세게요.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사랑한다고 말 안 해주면 손뼉.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좋아하냐고 사랑 세게 쳐주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손뼉 세게. 부끄러워 좋아요. 말 못합니다. 손등. 허리 어떻게 좋아요? 있고 없고 손뼉. 중요하지 않나요. 첫 번째도 당신,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최고다 당신. 어머님 아버님 최고예요. 잘 보셨습니까? 사회를 보는 저도 어깨가 그죠? 덩실덩실 올라가면서 춤을 추고 싶은데 사회를 보면 체면 있잖아요. 제가 참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참 잘하죠? 자, 이제 마인드 강연을 듣기 전에 남은 한 가지 순서죠. 노래 교실 시간입니다. 예수는 훌쩍 넘어서요. 이렇게 곱게 나이를 먹으면서 또 반짝거리는 의상을 입고 우리 전국에 계시는 그리고 경남에 계시는 그리고 마산 창원에서 이 방송을 즐겨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두 분 노래 강사님은 노래를 부르기 전 한 달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노금년 이인덕 두 분 선생님이
함께 읽어가는 노래 교실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노래 3곡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불러요. 나도 모르게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눈이 고고파는 나의 사랑아, 어허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줬네. 안타까운 내님이여,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머물 같은 이 내 심정, 사랑이 몰라 시려나. 하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줬네. 안타까운 내님이여,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눈물 같은 이 내 심정, 사랑이 묻나 시려나. 우리 묻나 시려나.
잘 들으셨습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사회 많이 했으면 그죠? 그죠? 양복을 벗고 멋지게 저도 한번 따라 부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끝 순서입니다. 오늘 이 마인드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은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특이분은 노인 전문 마인드 강사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차고 그리고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도 또 있었고요.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00하고 3살을 더 사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 할머니 같고 또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아버지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거는 참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지혜로 바뀌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부족한 제 강의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점을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들 혹시 단점이나 나 이런 거 잘 못해, 이런 거 좀 부족해, 좀 그런 거 있으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나이가 많으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가만히 찾아보면 장점도 상당히 많답니다. 단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가 그 단점에 반응하고 단점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작아집니다. 이렇게 나는 좀 잘 못해 이렇게. 하지만 장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잘하지, 이런 거 좋아하지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서 조금 힘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요, 저는 조금 젊었을 때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단점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갖춰져 있는 많은 안 좋은 것들만 이렇게 보게 돼서 얼굴이 좀 어둡고 마음도 좀 처지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는 IQ 50,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공부는 할 수 없어. 자폐아는 완치된 사례가 없는 자폐성 발달장애 2급 이민섭, 제 아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정상적인 아들을 원했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들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든지 정말 자식이 잘 되면 부모로서는 다른 건 없더라고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좀 경험을 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아들이, 자식이 잘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내가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자식이 잘 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기쁨 아닙니까? 물론 손주들도 잘 되는 거, 할아버지 나 1등 했어요,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저 우리 반에서 회장 됐어요, 그럼 즐겁지 않으십니까? 저도 제가 좀 힘들어도 좀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좀 고쳐보려고, 좀 정상으로 좀 돌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병원도 서울로,
삼성의료원으로 계속 다녔었거든요. 힘은 힘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돈은 돈대로 또 피곤은 피곤대로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많아졌어요. 힘들더라고요. 오랜 병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씀 아시죠? 오랜 병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이게 조금 나아지고 호전되고 뭐 그러면은 뭐 좀 시간 피곤한 뭐 돈이 좀 들어가서 상관없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어땠냐면은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또 어디 지인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려고 이렇게 집을 나서면 저희가 아파트 살았는데 아파트 앞에 가까운 지근거리라서 차를 가져가는 게 아니지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쌩쌩 달리는 차로 민섭이 그냥 팍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물론 손을 잡고 가죠. 손을 잡고 가는데 갑자기 확 빼면 뭐 제가 늘 꽉 잡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팍 빼고 가보면 저도 깜짝 놀라죠. 빡 해서 민섭이를 탁 잡아요. 그러면 쌩쌩 달리던 차가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린애가 툭 튀어나오면 운전자 깜짝 놀라죠.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차가 있으니까. 뭔가 공이라도 뭐가 툭 튀어나오면 저 깜짝 놀라거든요. 뭐지?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면. 근데 그것도 공이 아닌 어린 아이가 툭 튀어나와 봐요. 사람이. 더 깜짝 놀라죠. 막 그 브레이크 끽 밟으면 타이어에서 하얀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럼 이렇게 창문을 쫙 열고 야!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럼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저도 엄청 깜짝 놀란 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아이를 똑바로 돌보지 않고! 막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자폐아라서요. 제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요. 그러면은 좀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이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입장이라도 이해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놀랬으니까. 장애인을 똑바로 돌봐야지! 왜 장애인을 데리고 다녀! 막 여기에서 막 뭐가 확 그 얘기를 들으면 막 뭐가 확 올라 여기까지. 장애인은 사람 아니야!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확 올라오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못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장애인이라서요. 우리 애가 자폐아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에이! 붕!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한 번이면 말도 안 해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서 좀 데리고 나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또 있자니 똑같은 항상 똑같이 뛰어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눈은 잘 안 마주치고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섭이가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좀 지내고 그렇게 좀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가끔 넓은 그 잔디밭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면 마음대로 뛸 수 있잖아요. 그 애가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저도 되게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막 맨날 하지 마라, 여기 있어, 나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즐겁게 뛰면 좋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이렇게 잔디밭 쫙 깔려 있고 그러면 차도 그 공원에는 차는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또 한눈에 시야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민섭이가 뭐 하는지 알 수 있고 나무 그늘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이제 마음껏 뛰게 하죠. 막 신나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 앉아서 이제 보는 거지. 아유, 참, 잘 나왔다. 아유, 그래도 민섭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좋다. 그런데 갑자기 뭘 딱 입에다 주워 넣는 거예요. 뭐 떨어진 거를. 또 팍 달려가가지고 뭐 먹었어? 하고 막 입을 막 강제로 막 여는데 입 안 열라고 막 제 손을 깨물고 막 하고 발버둥 치고 괴성 지르고 막.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민섭아, 아빠야 아빠, 아빠야 아빠 막 그래요. 왜 제가 아빠야 아빠, 아빠야 아빠 그러는 줄 알아요? 제가 민섭이를 이렇게 입을 막 벌리면 얘가 막 으악 하고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주변에 공원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럼 제가 아빠야 아빠, 아빠야 아빠, 아빠야 아빠 입 벌려 입 벌려 이 얘기 왜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민섭이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저를 지키려고, 저를 방어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놀라셨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아빠야 아빠, 아빠야 아빠 이게 뭐냐면 저 유괴범 아니에요. 저 유괴범 아니에요. 얘 아빠예요. 신경 끊고 노세요. 절로 가세요. 여기 보지 마세요. 그런 동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 거 생활하세요. 이런 외침이에요. 외침. 전 이런 생각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왜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강제로 입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그 입속에 고인 침 위에 작은 개미들이 둥둥둥 떠 있어요. 누가 먹다 버린 막대사탕을 사탕 그 개미들이 좋아하잖아요. 바글바글하게 보인 개미, 그걸 통째로 먹었으니 개미까지 먹었단 말입니다. 그거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 쳐요. 그럼 그거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막대사탕을 빼가지고 거기 개미 손가락 넣어가지고 입 개미 그 다 빼주면 손가락을 막 물어. 그러면 입 열어 막.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식당 가면은요 주문하잖아요. 삼겹살집 가고 뭐 돼지갈비집 먹어요. 오래간만에 외식 가면 갑자기 숟가락털 막 던지는 거예요. 촤악.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보지요. 뭐 주인들 막 가게 주인이, 식당 주인이 막 찾아 무슨 일인가 막 오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수저통을 막 이렇게 막 주워 담지요. 그럼 그거 보고 민섭이 막 히 웃어요. 그 숟가락 젓가락 땅에 떨어진 거 그거 담는다고 됩니까? 다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당 주인이 좋아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장애인이라서요. 제 아이가 자폐아라서요. 식당 주인이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세요. 하면서 이제 수저통 막 해서 막 뒤돌아서면서 그 장애인을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와 이런 것 같은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막 에이씨 뭐 이렇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 여기 식당 아니면 없어. 막 다른 식당도 많은데 막 이러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자폐아라서요. 제 아이가 장애인이라서. 제 마음엔 민섭이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저의 아주 가장 큰 단점, 자식이 IQ 50짜리, 돌고래보다, 코끼리보다, 진돗개보다 못한 IQ를 가지고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하는 것은 전혀 사람이 아닌 괴물 같은, 갑자기 소리치든지 갑자기 쓰러져 발버둥 치든지 아무거나 집어 던지든지. 삼성
병원에도 소아정신과에서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자폐합니다. 얘는 4학년 이상의 공부는 할 수 없습니다. 얘는 보호소 같은 데 맡겨서 그냥 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됐지. 부모님까지 여기 같이 하면 가정이 다 깨집니다. 이런 조언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조금 부족해도 장애가 있다 그래도 어떻게 그 보호소에 그렇게 보내고 어떻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제가 키워보려고 했는데 계속 사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서는 장애인이었단 말입니다. 계속 제가 자꾸 자폐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변에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도 장애인이 됐답니다. 제 마음에도 장애인, 다른 사람 마음에도 장애인. 그러니까 민섭이는 어떻게 컸겠습니까? 당연히 장애인으로 컸죠. 그 민섭이는 여전히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씨름하고, 제가 한 두세 번 정도는 민섭이를 안고 생을 마감해야겠다, 동반 자살도 생각한 사람입니다.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 생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제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보나마나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야, 너 사인해, 여기다, 그러면, 사인하게, 사인했다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날리고 감옥 가는 건, 눈에 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지금 그런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옥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누가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손으로 한번 쭉 뻗어보세요. 쭉 구부리면 안 돼요. 손가락도 구부리면 안 돼요. 쭉 뻗어보세요. 이 앞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좋은 식자재로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한 1억짜리 음식이에요. 구부리지 마시고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구부리지 마시고 드셔보세요. 시작. 손가락도 구부리면 안 돼요. 팔꿈치 구부리면 안 돼요. 드셔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맛있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보세요. 잘 안 되죠. 이제 꺾고 들어보세요. 팔꿈치도 꺾고 손가락도 꺾고 수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젓가락이 있다고 생각하고 드셔보세요. 마음껏 드실 수 있으시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다리에 기부스를 했었는데 그게 나이가 들고 오랫동안 기부스 하다 보니까 잘 안 꺾였어.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재활사가 막 강제로 꺾었는데 무릎 아파 그만해 그랬는데, 아닙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 3일, 4, 5일,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도 꺾어야 돼. 마음이 뻣뻣하고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이런 옹고집 꺾지 않으면 불편해. 못 먹잖아. 꺾어야 되는 거야. 자네 마음도 꺾어야 되는 거야. 민섭이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게 자폐하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네가 뭘 해도 민섭이는 안 돼. 민섭이는 자폐야. 민섭이는 장애인이야.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자네가 바로 자폐할세. 자네가 바로 장애인일세. 저도 여태까지 민섭이가 자폐하고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까 내가 장애인이더라고. 제가 민섭이는 안 돼. 얘는 자폐하잖아. 얘는 찾길 막 뛰들잖아. 개미들이 누가 먹다 버린 거 그것도 모르고 막 주워 먹잖아. 숟가락 속 막 쏟잖아. 얘가 장애인이지. 근데 제가 박옥순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제가 장애인이라는 내 아들은 장애인이야. 그래서 뭘 해도 안 돼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제가 바로 자폐하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을 못 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섭이 정상합니다. 민섭이 다 나왔습니다. 꺾이면 장애인이었는데 꺾이면 정상 맞잖아요. 내 생각 바꾸겠습니다. 맞습니다. 꺾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섭이를 정상으로 키웠어요. 쉽지 않았죠. 장난감 통에 장난감을 정리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봐. 이렇게 해서 여기 통에 넣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안 돼. 어디가? 이거 이렇게 넣어. 민섭이 손 잡아가지고 장난감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럼 5분 1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내일 하자 내일 하고 제가 막 장난감 통에다 막 담아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민섭이는 정상이잖아. 내가 또 못 걷고 그냥 내가 다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준다는 거는 민섭이를 내가 여전히 장애인으로 자폐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섭이가 정상이면 내가 해줄 필요 없잖아요. 정상인데 해. 조금 늦을 뿐이야. 너 할 수 있어. 너 박옥순 목사님이 너 정상이라 그랬어. 해. 그럼 똑같아. 하고 막 더 도망가고 막 좀 담아놓은 거 막 쏟아붓고 발로 뻥뻥 차고 막 그래요. 또 시켜요. 근데 제 마음이 바뀌니까 아니야, 괜찮아. 아빠 2시간이건 5시간이건 기다릴 수 있어. 넌 이거 다 해야 돼. 넌 정상이잖아. 그 전에는 얘는 안 돼. 에이, 그래 내일 또 연습하자 너. 막 그랬거든요. 아니야, 좀 늦을 뿐이야. 괜찮아, 너 해야 돼. 계속 아니야, 너 정상이야. 너 할 수 있어. 듣든 아니 듣든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 계속 5시간이고 5시간 장난감 정리 하나 하는데 통에다 그냥 놓는데 아니야, 괜찮아. 끝까지 해야 돼. 막 도망가고 잡아가지고 앉혀가지고 끝까지 해야 돼. 괜찮아. 제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제 말과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속상해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막 그랬는데 웃으면서 괜찮아. 너가 해야 돼. 앞으로도 해야 돼. 지금은 좀 오래 걸리지만 계속하면 점점 시간 줄어. 근데 진짜로 3시간으로 줄고 1시간으로 줄고 30분으로 줄고 10분으로 줄고 5분 만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야, 되는구나. 제 마음에서 정상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걔 도와주지 마세요. 걔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왜 민섭이 아니야, 걔 정상이야. 그 사람들이, 지인들이, 후배들이 저 형이 좀 이상하게 변했네. 예전에는 뭐 자폐하라고 장애를 이해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더만 지금은 제 마음에 한번 꺾이니까, 마음이 탁 꺾이니까 싶더라고요. 아니야, 걔 정상이야. 놔둬. 너가 다 해. 너가 정리해. 놔두고 와. 막 똑바로 꽂아놓고 와. 아니야, 저기잖아. 저기다 꽂아놨잖아. 책 본 거 저기다 꽂아놔.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계속. 형, 제가 그냥 정리할게. 아니야, 놔두지. 왜 정상이야, 정상. 그리고 후배니까, 후배야, 너 민섭이 똑같이 정상으로 해야 돼. 얘 정상이야. 그럼 저를 멀뚱멀뚱 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아진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꼭 놔두세요. 뭐 명절날 가면 놔두세요. 걔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네가 먹은 그릇, 밥그릇, 숟가락은 싱크대에 갖다 놔. 이런 것부터 연습시켰거든요. 아, 네가 앉은 의자는 네가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런 것부터 했거든요. 왜? 정상이니까. 예의 예절 지키라고. 너무 신기하게 다른 분들도 다 마음에 정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섭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럼 저쪽에 할머니한테 좀 피하려고 그러면은 할머니도 여기 똑같이 저랑 똑같이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너 정상이야. 너네 아빠가 너 정상이라 그랬어. 너 해야 돼. 엄마한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변에 아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민섭이가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제 마음의 정상, 다른 사람 마음에도 정상. 민섭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섭이는 어떻게 컸겠습니까? 정상으로 컸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전교 어린이 회장을 했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격증도 엄청 많이 땄어. 혹시 어르신들 전교 어린이 회장 학교 다닐 때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놀랍지 않습니까? IQ 50인데. 그리고 교육장, 학교장 표창이 아니고 교육장 표창도 받고요. 4학년 이상의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학력 진보상, 학력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 진보상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당당히 강원도대회에서 입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운동도 잘해가지고요, 강원도요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운동 메달을 이렇게 많이 땄답니다. 운동도 잘했죠. 그것뿐만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당당히 대학 4년제 대학 영어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단 말입니다. 아이 뭐 거기까지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아이 뭐 그냥 뭐 그걸로 갔겠죠. 뭐 장애인 어떤 특례를 받았겠죠. 뭐 과연 대학 공부는 어떻게 할지. 초등학교 공부는 이렇게 따라갔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중학교 때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럼 대학 공부는 좀 깊이가 있잖아요. 대학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학 공부는 1학년 때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대학 1학년 때 성적표를 보시면 1학기 때 3.75 한 평균 한 85, 6점 정도 되는 거예요. 37명, 영어학과 37명 중에 7등이에요. 7등. 근데 2학기 때는요 4.0 평균 90점이 넘는 학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3등을 했단 말입니다. 우선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당히 민섭이는 지금 일반 전형으로, 장애인 전형 아니고요, 일반 전형으로 똑같이 시험 봐서 당당히 4년제 영어학과에 합격을 했고 1학년 공부도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학교를, 대학을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저는 그냥 계속 어둠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한번 딱 마음을 꺾어 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 안 돼. 나 나이 많잖아. 이제 늙었잖아. 지금 뭘 배워. 나는 건강도, 난 무릎도 아프고, 난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어려서 가난해서 못 다녔고, 이런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딱 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계속 내 마음의 장애인, 다른 사람 마음에도 장애인, 그러니까 그 장애인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안 돼. 뭐 실버대학 와도 나는 뭐 잘 몰라. 한 번 듣고 다 잊어먹어. 이러지 않으십니까 혹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된다. 나 나이 들었지만 나 공부할 수 있어. 나 배울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야, 민섭이도 장난감 정리하는데 5시간 걸렸대더라, 처음에. 그래, 시간 좀 오래 걸릴 뿐이야. 계속 꾸준히 배우고 익히면 나도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저에게 있는 단점, 여러분에게 있는 단점, 그 노년, 난 나이가 많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병이 있어, 뭐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난 잘 까먹어,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에 혹시 갇혀 있는 건 아니십니까?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을 꺾어버리십시오. 박옥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꺾고 된다, 스마트폰 배워야겠다, 영어도 배워야겠다, 실버 대학에서 무용도 노래도 배우고 해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다른 노년보다 더 행복한, 다른 노년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즐거움, 그런 넉넉함을 마음에서 누리고 사실 겁니다. 여러분 단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단점 노년,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그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실버대학 나와서 배우시고 들으시고 익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지막 노년을 더욱더 아름다운 실버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당당히 다른 노년들한테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멋있는 노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동안에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저희 프로그램이지만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117세 된 세계 최고 고령자 할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1889년도에 태어나셔서 현존 세계 최고 고령자였습니다. 장수 비결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날 달걀 하루 2개씩 먹고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간 마음으로 진료하고 건강을 체크해 주신 바바라고 하는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117세 장수 비결의 원인은 날 달걀이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틈 속에 살아간다. 그리고 어울리지 못하고 늘 내 혼자 살아간다. 생각만 끔찍하죠. 그러나 이 바바라고 하는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 틈 속에서 함께 노년을 보낸 이것은 정말 행복 중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마산 실버대학 TV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속감도 느끼시고 보시고 느낀 감정을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알리고 소개한다면 우리 실버대학 TV를 사랑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리라 믿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온라인 마산 실버대학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